뉴저지 마리아나 합법화가 주민 투표에 붙여집니다. 노아은행이 맨해튼 지점을 확장 이전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60주년 뉴욕 한인회 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한 미군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이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뉴욕주에서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퇴출될 전망입니다. 뉴욕주에서 스티로폼 포장 금지법을 추진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9년 미국에서 최대 규모로 열리는 새해맞이 라이브쇼에 출연합니다. SK 와이번스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가 내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에 있었던 뉴저지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합법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상원 찬성 24표 대 반대 16표였고 하원의 경우 찬성 49표, 반대 2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년간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이 합법화를 승인하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기호용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12번째 주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부결된다면 뉴저지주는 이 안건에 대해 3년간 보류해야 합니다. 노아은행이 맨해튼 지점을 확장 이전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박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아은행이 맨하탄 지점을 5에비뉴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지난 2013년 6월 맨하탄 지점을 32가 선상 건물 11층에 문을 열었고 6년 만에 새 장소로 옮겨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랜드 오프닝 행사는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확장 이전한 맨하탄 지점을 비롯해 뉴욕 플러싱, 제리코, 뉴저지 포트리 팔리세이드 파크, 펜실베니아 엘킨스 파크 등 6개 지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며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동포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금융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은행은 한인들의 예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측은 위치의 장점을 살려 한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맨하탄 지점 그동안 손님들께서 가족적인 분위기와 또 밝은 모습으로 잘 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게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이행해 드림으로써 고객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맨하탄 지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맨하탄 32가에는 많은 한인 은행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뉴욕 1원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 중 1억 달러 이상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도 13곳이나 됩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운영 중인 한인은행은 11개, 총 55개 지점으로 24%인 13개 지점이 1억 달러를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은행은 주류 신용평가사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은행 6곳이 최고 등급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아은행은 2019년도 1분기, 2분기 영업실적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신용도의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0부터 5까지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맨하탄에 새 지점이 오픈된 만큼 뉴욕 뉴저지 일대에 노아은행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60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7주년 미주 한인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한인상 수상자와 행사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박정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제60주년 뉴욕 한인회 밤 갈라 수상자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사회와 집행부가 오랫동안 토론하고 고심한 끝에 수상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2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상자의 대부분은 2세입니다. 특목고 이슈를 뉴욕 주류 언론에 많이 알린 수킴과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KACF, 뉴저지 AWCA를 창립하고 오랫동안 한인 사회를 위해 일한 장화인 박사, 음악을 통해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 비트, 월가에 중점을 두고 한인 멘토십과 네트워킹을 위해 일하는 Korean Finance Society, 맨하탄 32가 커뮤니티를 위해 특별히 힘쓴 조이고와 바비곽, 뉴욕 우수로펌과 파트너를 하고 있으면서 아시안 변호인 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수잔신 등 그간 다양한 반면으로 한인 사회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뉴욕 한인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번에 열리는 갈라가 동포 사회에 힘이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0년 1월 13일 날 열리는 갤라에는 많은 2세들과 또 많은 1세분들께서 참여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1세분들도 꼭 빠지지 않고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60주년을 맞으면서 또 새로운 60주년을 갖다가 도약하는 그런 이제 한인회로 저희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갈라는 다가오는 1월 13일 직펠르 볼룸에서 열립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주한 미군의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주한 미군 규모를 포함한 미국의 다음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법안에서는 주한 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500명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미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주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말해 이번 주 중 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에서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헤로인이 퇴출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오피오이드계의 몰핀보다 50배에서 10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펜트놀과 펜트놀 유사체를 함유한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사용하는 펜트놀은 다른 오피오이드계 약물보다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심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해 공공복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추진한 남용 방지 정책으로 인해 최근 10년 이래 올해 처음으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펜트놀과 그와 유사한 약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금지 대상 품목은 식당이나 델리, 그로서리 스토어, 푸드코트, 케이터링에서 사용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등 모든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입니다. 물건 포장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땅콩 모양의 스티로폼 조각인 패킹 피넛도 금지 대상입니다.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 등 조리가 되지 않은 상품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뒤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9년 미국에서 최대 규모로 열리는 새해맞이 라이브 쇼에 출연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디 클라크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쇼는 매년 미 전역에 생방송되는 대표적인 새해 전야쇼 프로그램으로 31일 오후 8시부터 새해 1월 1일 새벽까지 생중계됩니다. 이는 최대 2,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시청하는 쇼입니다. 매년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뉴욕의 전통 새해맞이 행사 크리스털 볼드롭과 함께 BTS 무대를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연은 방탄소년단 외에 포스트 말론, 샘 헌트, 엘라니스 모리셋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키드 리틀필이 출연하고 라이언 시크레스트와 루시 헤일이 진행자로 나섭니다. 방탄소년단이 타임스퀘어 생방송 무대에 서는 건 2013년 강남스타일 공연을 펼친 싸이와 유재석, 노홍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메이저리그의 많은 구단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김광현 선수의 선택은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800만 달러에 계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어제 김광현은 계약 직후 열린 입단식에서 등번호 33번이 적힌 유니폼을 직접 착용했습니다. 존 모젤리악 세인트루이스 사장은 김광현을 영입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Jersey will say Kim, but he likes to go by KK, and he's someone that had a lot of desire to come and play here in the States, and he had a lot of success over in Korea. You obviously will note that he was a 2008 Olympic champion. He was a four-time KBO champion, playing for SK Wyverns, and we felt that when you looked at our needs, especially when you think about the left side of our pitching, it made a lot of sense to pursue this. And over the past couple weeks, as we were exploring the trade market, the free agent market, it brought us back to KK. And we're really excited that we were able to get this done. 보직에 대한 질문에 김광현 선수는 팀에서 정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발 투수하는 게 일단 최고 좋은 시나리오지만 팀에서 필요한 위치에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팀에서 정해주는 역할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을 체결한 김광현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16일 저녁 11시경 16살 캐롤 산체스가 유괴된 사건이 납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부터 앰버 알람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서 어제 오후 산체스를 찾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산체스는 집이 싫어서 자작극을 벌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총력을 기울인 만큼 납치 자작극으로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다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전 11시 45분경 60살 여성이 7에비뉴 49 스트리트 인근을 걷는 중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함께 걷던 나이든 남성이 우산을 사기 위해 멈춰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은 매일같이 일을 하는 이곳에서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성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경 픽업 트럭이 뉴저지 주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55살 여성이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픽업 트럭이 주택에 금이 가게 만들었고 건물 외벽이 침실을 뚫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기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29대 뉴저지 한인회 손학익 회장 취임 및 당선증 전달식을 뉴저지 한인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손 회장은 뉴저지 한인사회 곳곳에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들을 돕는 봉사를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플러싱 상공회의소가 연말을 맞아 21일 낮 12시 플러싱에 있는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 행사 후원자,
인구조사국 직원들도 참여합니다. 뉴저지주 패터슨의 아이홉 식당을 찾은 손님 12명이 팁으로 1,200불을 지불했습니다. 젤리 토마스라는 뉴저지주 학교 교사와 그 친구들이 벌인 것으로 아침 식사비로 $100씩을 걷어 $1,200를 담당 웨이트리스에게 준 것입니다. 웨이트리스는 깜짝 놀란 뒤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마스는 친구 여러 명이 모였을 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도 생긴다며 이러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노스가 7일 정액권과 30일 정액권 이용객들에게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와 렌터카 업체 집카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리프트는 스마트 앱을 통해 메트로노스 인근역에서 차량 호출 시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첫 5회에 한해 회당 $5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집카의 경우 올 연말까지 메트로노스역 인근 20마일 이내에 사용할 경우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크레딧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욕 식품협회 박강민 회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뉴욕 직능단체 협의회장으로 또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 단체인지 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뉴욕 직능단체 협의회장 취임을 됐다고 하는데 참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게 되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그런 중책을 주신 뉴욕 일원의 그 주요 단체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 뉴욕 한인 사회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직능단체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과 또 협의하에 협력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하나하나 좋은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명칭만 들어서는 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뉴욕 직능단체 협의회라는 어떤 단체고 또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직능단체 협의회라는 곳은 사실 뉴욕 일원에 한 400~500개의 그런 군소 단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주력 업종인 한인들이 하는 주력 업종인 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청과 수산, 네일, 뷰티 서플라이 등등 또 세탁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의 카테고리에 벗어나는 한인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직능단체 협의회인데 저희들은 그 각 소속단체 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현안을 논의하고 또 그 현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또 의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 각 소속단체의 각각이 이슈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인 사회의 어떤 그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2020년이 밝아오잖아요. 새해에 또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네, 2020년에는 제가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으로서 지금 몇몇 그런 주요 단체들을 더 영입을 하는데 신경을 쓸 거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단체들이 많을수록에 어떤 사안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합심할 수 있고 또 파워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몇몇 단체장님들과 저희들이 접촉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직능단체 협의회가 지금 이제 역대 전직 의장님들이 잘 이끌어 오셨지만은 저 역시도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직능단체 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장님들과 합의해서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협의회가 새해에는 더 큰 조직으로 커서 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회원이라든지 앞으로 새해 덕담이라든지 한마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직능단체 협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을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을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신흥단체 협의회가 뉴욕 한인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되고 어떤 그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단체장님들과 모든 임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단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인 사회에서 식품 업계가 참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네, 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오늘은 뉴욕 식품협의회 박광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